조선별난사.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처형한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헌종 12년인 1846년 김대건의 체포를 계기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의 옥사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1831년 9월 9일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한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피에르 모방 신부가 정화상을 비롯한 교우들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했습니다. 모방 신부에 이어 조선교구장으로서 파리 외방전교회의 로랑 마리 조제프 앵베르 주교가 1836년 4월 입국했고, 파리 외방전교회의 자크 샤스탕 신부가 1836년 말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은 선교하는 지역의 사람에게 신학을 가르쳐 성직자로 키우는 파리 외방전교회 전통에 따라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마카오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음으로써 한국교회 처음의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던 천주교 조선교구의 제3대 교구장인 주교 페레올은 김대건과 함께 포교에 힘썼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할 기회만을 노리며 만주에 머물러 있던 신부 메스트르와 최양업을 맞아들일 방도를 강구하게 됩니다. 페레올은 종래의 자민로였던 육로는 당국의 감시가 더욱 심해져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해의 안전한 바닷길을 찾기 위해 김대건을 황해도 서해안으로 보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이 활동을 하던 중에 6월 5일 서해안 순위도에서 관장과 사소한 시비가 벌어져 신분이 탄로나는 바람에 체포되었습니다. 1846년 5월 13일 서울을 떠나 황해도 연안의 백령도의 역으로 나가 청나라 배의 지도와 서신을 탁송하고 귀로의 순위도에 들렀다. 우연한 일로 포졸들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된 김대건은 등산진 옹진을 거쳐 해주감영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는데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해주감사는 일의 중대성에 놀라 곧 그를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그는 국사범으로 다루어져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천주교가 사악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인들에 대한 단합의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세계의 정세를 알려 정부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대건과 함께 서해로 나갔던 선주 임성용, 뱃사공 엄수 등 관련 교인 1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주의 아버지 임치백, 그와 함께 활동한 바 있는 현성문, 한희영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때마침 그해 9월 프랑스의 동양함대 사령관 세실이 군함 세척을 이끌고 홍주해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헌종 5년인 1839년 기해사옥 때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학살한 책임을 묻고 통교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지자 긴장한 정부는 김대건 등의 처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김대건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 사교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군문 요수를 언도받고 9월 16일 새남터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함께 잡혀있던 교인들 중 배교한 자들을 제외한 현성문, 임치백, 한희영, 남경문, 우술림, 김임희, 정철염 등 8인의 남녀 교인들은 9월 20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장바티스트 세실 제독은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항해해 왔으나 김대건이 순교하기 전까지 조선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9인의 순교자들은 1925년 로마 교황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고 다시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병호박해는 앞서 발생한 기해박해에 비해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기해박해 당시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한 것과 비교하면 9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아오며 대응력이 생긴 신자들의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조정에서도 더 강력한 압박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대목구의 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 다블리 신부 등 서양인 성직자들도 입국해 있었음에도 사건이 더 확장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던 것은 김대건 신부의 희생이 컸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압수당한 프랑스어로 된 편지를 모두 자신이 쓴 것으로 자백해 서양인 성직자들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은 지역 사회에 몸을 숨기고 여러 교우촌을 순방하며 선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병호박해 직전에 개척해놓은 서해 항로는 이후 선교사들의 주요한 조선 입국로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이 해로를 통해 조선 천주교회와 중국 천주교회의 연락이 전달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양인 선교사들은
김대건 신부가 개척한 항로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개척한 항로를 보완했고 1852년 이후 입국한 베르네 주교나 프티니콜라 페롱 랑드르 칼레 신부 등이 대부분 이 루트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순교했지만 그가 개척한 항로는 이후 천주교 전파를 위한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병호박해 당시 순교한 사람들은 페레올 주교가 철저히 조사해 병호일기에 기록했는데 이 자료는 기에박해 순교자의 행적인 기해일기와 함께 교황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록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명예를 추복할 수 있었는데 구인의 순교자는 1925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고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했을 때 성인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시의 기록을 실록을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5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846년, 청도광 26년, 김정집이 예양인 김대건을 가둔 이를 핵사하게 하다. 황해 감사 김정집이 예양인 김대건을 잡아 가둔 이를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핵사하게 하였다. 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7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846년, 청도광 26년, 야권의 입진을 행하고 불란국의 글과 김대건 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중의당에 나아가 야권의 입진을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란국의 글을 보았는가 하자 영의정 권돈인이 말하기를 과연 보았는데 그 서사에는 잘못 공동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양에 출몰하며 그 사수를 빌어 인심을 선동하며 어지럽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영길이와 함께 모두 서양의 무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대건의 일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김대건의 일은 한 시각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교에 의탁하여 인심을 속여 현혹하였으니 그 한 짓을 밝혀보면 오로지 의혹하여 현혹시키고 선동하여 어지럽히려는 계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술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조선인으로서 본국을 배반하여 다른 나라 지경을 범하였고 스스로 사학을 칭하였으며 그가 말한 것은 마치 공동하는 것이 있는 듯하니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뼈가 오싹하고 슬개가 흔들립니다. 이를 안법하여 주벌하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 단서가 되기에 알맞고 또 약함을 보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분해야 마땅하다. 이재용의 일로 말하더라도 추후에 들으니 이재용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고 바로 현성문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 하는데 이제 현성문이 이미 잡혔으니 이른바 이재용을 어느 곳에서 다시 잡겠는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른바 이재용이 성명을 바꾸고 성안에 출몰한다는데 추포하는 일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으니 포청의 일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년 봄에 반드시 소요가 있을 것이다.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내년 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소요가 있습니다. 한간의 사설이 잘못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그 글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혹하여 현혹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빨리 그 글을 내려서 사람마다 보게 하소서. 그런 뒤에야 절로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주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진년의 영길이의 일 때문에 주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과 다를 것이 없을 듯하다 하니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임진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길이의 배가 홍주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는 10여 일이나 머물렀고 그들이 교역 따위의 말을 하였으나 사리에 의거하여 물리쳤으며 또 곧 정상을 묻고 그 동정을 상세히 탐지하였으므로 주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랑선이 외양에 출몰하였을 때에는 선 백성을 위협하여 사사롭게 문답하고 그 괴서를 반드시 바치게 하려고 말끝마다 반드시 황제를 칭탁한 것은 이를 빙자하여 공갈할 계책을 삼은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 어찌 이처럼 허황된 말을 문득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연전의 양인을 죽였을 때에 이미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일을 주문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혹 이런 의논이 있으나 신의 생각에 주문하는 일은 실로 온당하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의논들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의심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 이는 반드시 조선 사람으로서 맥락이 서로 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해된 연유를 알겠으며 또 어떻게 그 연조를 알겠는가? 하자 권돈인이 말하기를 한번 사술이 유행하고부터 점점 물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번에 불랑선이 온 것도 반드시 부추기고 유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모두 내부의 변입니다 하였다. 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7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846년 청도광 26년 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학죄인 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였다. 김대건은 용인 사람으로서 나이 15세에 달하나 광동에 들어가서 양교를 배우고 계묘년에 현성문 등과 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에서 교주가 되었다. 이해 봄에 해서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을 만나 광동에 있는 양안에게 그를 붙이려 하다가 그 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포청에서 한 달에 걸쳐 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교활하여 양박에 강한 것을 믿고 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은전을 흩어서 경외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양하니 책 중에서 실어보낸 것이다 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양회의 재번의 말에 능통하므로 신부로서 각국을 위하여 통사한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현성문과 아울러 같이 주번하였는데 현성문은 신유년의 사도로 처형된 현계음의 아들이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처형한 병호박해였습니다.